안녕하십니까. 평생 동안 시니어의 건강을 책임질 비바에이즈입니다. 여러분은 김치를 드실 때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씹었던 김치가 어느 순간부터 질기게 느껴지고 오래 씹어야 삼킬 수 있고, 심지어 김치나 나물처럼 조금 질긴 반찬을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부분은 이런 변화를 치아가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치아 상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음식을 씹는 힘, 즉 저작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저작 기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근육과 신경의 협력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평소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김치 한 조각을 통해 자신의 구강 기능과 근육, 건강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하겠습니다. 김치를 씹기 어려워졌다고 해서 반드시 전신 근육이 약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치나 치주 질환, 빠진 치아, 틀니 문제, 턱관절 이상처럼 국소적인 구강 문제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김치가 안 씹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근감소증을 진단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치아입니다. 하지만 실제 저작 과정은 훨씬 복잡합니다. 치아가 음식물을 자르고 부수는 동안 턱을 움직이는 저작근이 힘을 만들어내고, 혀가 음식물을 치아 사이로 이동시키며 볼과 입술 주변의 근육이 음식물이 입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잘게 만들어진 음식은 혀와 인두의 움직임을 거쳐 삼킴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즉, 한 끼의 식사는 단순히 치아로 음식을 자르는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 근육과 신경이 정확한 순서로 움직이는 하나의 복합적인 기능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저작근입니다. 대표적으로 교근과 측두근 같은 근육이 턱의 움직임과 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질긴 김치를 씹거나 고기를 씹을 때 턱에 힘이 들어가는 이유도 바로 이 근육들이 적극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근육은 서서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팔이나 다리가 가늘어지는 현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육량뿐만 아니라 근력과 신체 기능의 저하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노화 관련 문제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서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씹고 삼키는데 필요한 구강 주변의 근육 역시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구강 기능 저하 또는 구강 기능의 노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특히 일본을 중심으로 발전한 개념 가운데 오랄 프레일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구강 노쇠 또는 구강 기능 저하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입안의 작은 기능들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식사와 영양 섭취에 영향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음식을 오래 씹게 됩니다. 질긴 음식을 피하게 됩니다. 고기를 작게 잘라 먹습니다. 딱딱한 채소를 덜 먹게 됩니다. 김치도 부드러운 부분만 골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식탁에서 선택하는 음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은 보통 먹기 편한 음식으로 식사를 바꾸게 됩니다. 씹기 힘든 음식 대신 부드러운 음식이나 쉽게 삼킬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나 생선, 콩류 같은 식품의 섭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소와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도 충분히 먹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처음에는 단순히 씹는 기능의 변화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식사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양 섭취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면 근육을 유지하는 데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씹는 힘이 떨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근육이 줄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지만 씹기 어려워짐으로 인해 먹는 음식이 제한되고 그 결과 단백질과 전체적인 영양 섭취가 감소한다면 장기적으로 근육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노년층의 건강을 평가할 때 단순히 체중이나 혈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식사 기능과 구강 기능도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관찰해야 할 것은 특정 음식 하나가 아니라 음식의 종류가 바뀌었는지입니다. 예전에는 김치와 나물, 고기, 오징어처럼 어느 정도 씹어야 하는 음식을 잘 먹었는데 최근 들어 이런 음식을 의식적으로 피하고 있다면 변화의 원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먹는 음식이 본인에게만 유난히 질기거나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졌는지입니다. 물론 천천히 먹는 습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천천히 먹는 것은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비교해서 음식을 씹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한 입을 삼키기까지 반복해서 씹어야 한다면 단순한 식습관 변화인지 구강 기능의 변화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물을 잘게 자르는 빈도입니다. 예전에는 고기를 그대로 먹었는데 최근에는 반드시 아주 작게 잘라야 편하다면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치를 가위로 잘게 잘라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변화했다면 치아와 잇몸 상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음식물을 삼키는 과정입니다. 씹는 것과 삼키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완전히 같은 기능은 아닙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지 못하면 음식물이 큰 덩어리로 남을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삼키는 과정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이 목에 자주 걸리는 느낌이 있거나 물을 마실 때 사레가 자주 들거나 식사 후 목소리가 젖은 듯하게 변하는 현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저장력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화 기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김치가 조금 질기게 느껴진다는 것과 실제로 음식을 제대로 씹거나 삼키기 어려운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갑자기 증상이 심해졌거나 한쪽 턱만 아프거나 턱관절에서 지속적인 통증과 소리가 발생하거나 치아가 흔들리거나 잇몸에서 반복적으로 피가 난다면 먼저 치과적인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치아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음식물을 씹는 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음식의 종류가 점점 제한되며 식사량까지 줄어들고 있다면 구강 기능과 영양 상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저작근을 단련하면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여기에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턱 근육이 약해졌다고 해서 무리하게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반복해서 씹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턱관절 질환이 있거나 치아와 잇몸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과도한 저작 운동은 오히려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턱에 무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다양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구강 기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치아 관리가 기본입니다. 아무리 근육이 좋아도 치아가 아프면 제대로 씹을 수 없습니다. 치주 질환이 있다면 잇몸 상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틀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틀니가 제대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빠진 치아가 있다면 씹는 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음식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영양 공급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주요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단백질 식품을 알고 있어도 씹기 어렵다면 식탁에 올려놓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노년기 건강 관리에서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만큼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도 바로잡겠습니다. 김치 자체가 근육을 강화하는 음식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김치를 예로 드는 이유는 김치가 한국인의 식탁에서 흔하고 식감이 일정하지 않으며 어느 정도 씹는 동작이 필요한 대표적인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즉 김치 한 조각을 이용해 평소 자신의 저작 기능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관찰하는 하나의 생활 속 신호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김치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여러 음식에서 동시에 변화가 나타나는지입니다. 김치뿐 아니라 고기와 나물도 예전보다 먹기 힘들어졌습니까? 사과처럼 단단한 과일을 피하게 되었습니까? 견과류를 거의 먹지 않게 되었습니까?
식사 시간이 이전보다 길어졌습니까? 음식을 잘게 잘라야 편합니까? 이런 변화가 여러 가지 겹친다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사량 자체가 줄었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먹는 양이 줄어들면 체중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중이 줄었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노년기에는 지방뿐만 아니라 근육까지 함께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신체의 회복력과 활동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화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체중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근육과 기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강 기능은 의외로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입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식사의 변화를 만들고 식사의 변화가 영양 상태에 영향을 주며 장기적으로는 신체 기능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매일 하는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동이 아닙니다. 몸의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재료를 공급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첫 단계가 바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전보다 질긴 음식을 피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둘째, 음식을 잘게 자르는 빈도가 늘었는지 살펴보십시오. 셋째, 식사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졌는지 비교해 보십시오. 넷째, 고기나 생선처럼 씹어야 하는 단백질 식품을 덜 먹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다섯째, 음식물이 자주 목에 걸리거나 사례가 드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섯째,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중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치아와 잇몸 상태뿐만 아니라 구강 기능과 영양 상태를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갑자기 씹거나 삼키는 기능이 떨어졌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통증이 있거나 턱이 잘 벌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치과나 의료기관에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사례가 들거나 음식물이 목에 걸리는 증상이 있다면 연하 기능에 대한 평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사량 감소와 함께 체중이 빠지고 전반적인 근력 저하까지 느껴진다면 근감소증에 대한 평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증상만 가지고 겁먹지 않는 것입니다. 김치가 잘 안 씹힌다고 해서 반드시 근감소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치아가 괜찮다고 해서 구강 기능이 완전히 정상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 몸의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한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기능의 변화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쳤던 식사 습관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김치를 한 조각 드셔보십시오. 억지로 세게 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전과 비교했을 때 씹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나 나물은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잘게 잘라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딱딱한 과일이나 견과류를 자연스럽게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식사 자체가 예전보다 힘들어졌다면 그 변화를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모든 기능 저하가 정상적인 노화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치아 문제라면 치과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구강 기능의 문제라면 적절한 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며 영양 섭취 감소가 동반된다면 식사 방법과 영양 상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근육 감소가 의심된다면 더 늦기 전에 신체 전반의 기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김치가 아닙니다. 김치 한 조각을 씹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몸의 변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씹는다는 것은 너무 당연해서 평소에는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기능이 달라졌을 때는 몸이 보내는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잘 먹는 능력은 건강을 유지하는 능력과 연결됩니다. 먹지 못하면 영양을 채우기 어렵고 영양이 부족하면 근육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근육이 줄어들면 다시 일상생활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운동만큼이나 먹는 기능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식탁에서 김치를 드시면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전보다 씹기 힘들어진 음식이 있다면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치아의 문제인지 구강 기능의 변화인지
영양 섭취의 감소와 연결된 것인지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바에이즈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